과학이 SF가 되는 그 순간, 인류의 오랜 상상은 현실이 되고 이제 모든 경계가 사라집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저 드넓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지의 우주를 꿈꿔왔을까요?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류의 상상력은 늘 별과 달을 넘어 저 먼 행성을 향해 뻗어나갔죠. 하지만 그 꿈은 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그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속 환상으로만 머물러야 했을까요? 막대한 비용과 셀 수 없는 실패의 반복, 그리고 인류의 한계 앞에서 과연 어떤 민간 기업이 감히 우주를 상업화하겠다는 어찌 보면 허무맹랑하게 들릴 법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불가능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우주를 향한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여정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혁신적인 사고가 어떻게 인류의 상상력을 현실로 개척해 나가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기록이 아니라 꿈을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인류의 우주에 대한 동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줄 베른의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의 사파 속에서, 혹은 20세기 초 SF 영화 속 기묘한 우주선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달나라 여행과 행성 탐사를 꿈꾸었죠. 상상력은 언제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 멀리 우주를 유영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상상력은 현실의 치열한 경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누가 먼저 우주를 정복할 것인지, 누가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는지 온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존심을 건 우주 경쟁을 벌였죠. 그 경쟁의 절정에는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 전 세계는 경이로움과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인류의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죠. 이 영광스러운 성취는 우주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빛나는 순간 이후 우주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예상치 못하게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인류의 웅장한 우주 탐사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일까요? 가장 큰 벽은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로켓 한 번을 쏘아 올리는 데는 수천억 원을 넘어 조 단위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거대한 로켓은 그대로 버려지는 그야말로 비효율의 극치였죠. 여기에 더해 기술적 난이도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주선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물론 발사부터 궤도 진입, 그리고 안전한 귀환까지 모든 과정이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 소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주는 여전히 국가의 영역이자 특수한 전문가들만 접근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일반인이나 민간 기업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국가의 자존심과 역량이 총동원되는 비즈니스였던 셈이죠. 우주왕복선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류의 우주를 향한 발걸음은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던 많은 이들은 이제 우주 개발이 과연 진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인류는 좌절감을 느꼈고 우주를 향한 동경은 점차 희미해져 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불가능해 보이는 이 벽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한 괴짜 기업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일론 머스크였죠.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인류는 좌절감을 느꼈고 우주를 향한 동경은 점차 희미해져 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불가능해 보이는 이 벽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한 괴짜 기업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일론 머스크였죠. 일론 머스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미 페이팔이라는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가
다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인류의 오랜 꿈, 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넘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화성 이주라니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런 거대한 꿈을 꾸었을까요? 그는 기존 우주 산업이 가진 비효율성에 깊이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국가 주도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발사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성 소모품에 불과했으니까요. 마치 비싼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우주 탐사가 너무나 비싸고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로켓 재활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후 다시 이륙하듯 로켓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우주여행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이 대담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2002년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다. 로켓이 어떻게 착륙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시작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금난은 물론 아무도 그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전 사업으로 모은 재산은 물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금을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쏟아부었습니다. 첫 로켓, 팰컨 1호의 개발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려 애썼죠. 그리고 대망의 첫 발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06년, 팰컨 1호는 이륙 직후 불꽃을 뿜으며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제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2007년, 다시 한번 도전했지만 역시 실패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 번째 발사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던 로켓은 폭발하고 산산이 부서지며 수많은 사람의 꿈을 함께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연이은 실패는 곧 엄청난 냉소와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꿈은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 우주 산업은 민간 기업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라며 비웃었습니다. 언론과 대중 역시 돈만 날리는 괴짜 기업가라며 그를 비난했죠. 스페이스X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모두가 그의 실패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포기했을 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폭발의 잔해 속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며 끊임없이 개선해 나갔습니다. 집요함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인물이 있을까요? 그는 매번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고 그를 비웃던 세상에 자신의 끈기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재정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 마지막 남은 희망은 2008년 9월에 예정된 네 번째 팰컨 1호 발사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마저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죠. 이 순간 인류의 우주를 향한 새로운 꿈은 거대한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2008년 9월, 전 세계의 이목은 케이프 커네버럴의 발사대로 집중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운명이 걸린 네 번째 팰컨 1호 발사가 임박했던 순간이었죠. 이전 세 번의 실패가 남긴 깊은 좌절감과 재정적 압박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펠컨 1호는 굉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고 이번에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로켓은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하며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팀원들에게는 꿈만 같은 환희를 선사했죠. 이 작은 성공은 단순한 로켓 발사를 넘어 인류가 꿈꿔왔던 새로운 민간 우주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결코 여기서 멈출 리 없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차세대 로켓인 펠컨 9를 구상했고, 동시에 우주 산업의 오랜 수건이었던 로켓 재활용이라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우주 로켓은 발사 후 대기권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거나 바다에 수장되는 그저 일회용품에 불과했죠. 이는 막대한 비용 낭비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로켓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그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예측 불가능한 실패들이 끈질기게 이어졌지만 스페이스X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2월 21일 인류의 우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믿기 힘든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펠컨 9 로켓의 1단계 추진체가 우주 임무를 완수하고 지구로 귀환해 대서양 위의 무인 바지선 저스트 리드 더 인스트럭션스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수직 착륙한 것이죠. 이 순간 전 세계는 경악과 함께 엄청난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우주 발사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며 인류에게 재활용 로켓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재활용 로켓 기술을 굳건한 발판 삼아 스페이스X는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민간 우주선 드래곤을 국제우주정거장 ISS 도킹시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죠. 2012년 드래곤 우주선은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하며 화물 운송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우주 수송 영역이 마침내 민간 기업의 손으로 넘어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필수 물품 보급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의 유인 우주 비행까지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려 지구 전체를 거대한 인터넷망으로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이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류의 연결성을 한 차원 높이는 혁명적인 시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화성 이주라는 궁극적인 꿈을 현실로 만들 스타쉽 개발에 지금도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스타쉽 시험 비행은 때로는 장엄한 폭발로, 때로는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지며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그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공상 과학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한 페이지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스페이스X 덕분에 우리 눈앞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로켓이 우주 임무를 마치고 스스로 안전하게 착륙하고 민간 기업이 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내며 심지어 화성 이주라는 원대한 꿈을 꾸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죠. 인류의 우주를 향한 꿈이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힘차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스페이스X의 놀라운 여정입니다.